월스트리트 딥 인사이트의 박 PD입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의 심층 리포트를 전합니다. MC 두 분 나와주세요. 천억 달러짜리 거대 바이오 기업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운명과 정체성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3월 10일인 오늘 기준으로 바로 어제죠. 3월 9일, 미국 증시 마감 직후에 그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네, 시장의 이목을 확 끌어당긴 엄청난 발표가 하나 있었죠. 맞습니다. 낭포성 섬유증 치료제로 세계를 제패했던 버텍스 파마슈티컬즈가 낸 아주 흥미로운 임상 데이터 때문인데요. 중증 자가면역성 질환인 IgA 신증 치료제 호베타 시셉트의 후기 임상 36주 중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1차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했다는 소식이었죠. 네, 제가 이 데이터를 딱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랬던 게요. 평생 낭포성 섬유증 하나에만 기대던 이 회사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신장질환 플랫폼 기업으로 갈아타는 그야말로 패러다임 전환의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다각화 실험의 현장을 아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확실히 흥미로운 시각이긴 합니다. 숫자 자체도 꽤 인상적이었고요. 하지만 그러니까 제 말은 당장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아직 우리가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장벽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장벽이요? 네, 과연 이게 완벽한 탈바꿈일지 아니면 아직 뼈대만 겨우 올리고 있는 거친 공사 현장일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시점이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겨우 뼈대만 올린다고 깎아내리기엔 어제 나온 임상 데이터가 진짜 압도적이지 않나요? 데이터 자체는 긍정적이긴 하죠. 일단 총 605명의 임상 환자 중에서 199명을 먼저 분석한 결과잖아요. 포베타 시셉트로 투여보던 환자들의 단백뇨가 기저치 대비 무려 52.0%나 감소했습니다. 네, 단백률을 절반 이상 줄인 건 대단한 성과입니다. 퍼센트포인트나 납니다. 일상적으로 비유하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었는데 그 커다란 구멍을 절반 이상 꽉 막아버린 격이거든요. 질환 유발 지표들도 꽤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질환 원인 지표인 Gd-IgA1 수치도 위약 대비 79.3%나 줄었고요. 환자의 85.1%에서 혈뇨가 해소됐습니다. 심각한 이상 반응이나 사망 사례도 아예 없었고요. 이 정도면 의학적으로 거의 홈런 친 거 아닙니까? 수치 자체가 잘 나온 건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약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건 증명됐죠. 하지만 그 홈런이 당장 회사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말로 홈런인지는 좀 더 깐깐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규제기관들 반응을 보면 이미 승인 하이패스가 뚫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FDA나 유럽 EMA가 이 단백뇨 감소라는 지표 자체를 가속 승인의 대리 지표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잖아요. 가속 승인 제도를 활용하기엔 유리한 조건이긴 합니다. 심지어 버텍스는 우선 심사 바우처를 써서 원래 10개월씩 걸리던 허가 심사 기간을 6개월로 확 단축해버릴 계획이에요. 당장 이번 3월 말까지 BLA, 그러니까 생물학적 제제 허가 신청을 완전히 마무리한다는 초고속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회사가 이 약의 성공을 100% 확신하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증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회사가 자신감을 보이는 건 좋은데 그 숫자의 이면이랑 어제 시장의 진짜 반응을 좀 차분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반응이요? 네. 만약 이 결과가 정말로 회사의 정체성을 당장 바꿔버릴 만큼 엄청난 호재였다면 주가가 하루아침에 10% 이상 폭등했어야 앞뒤가 맞아요. 어제 장 마감 직후에 주가가 꽤 오르지 않았었나요? 상황을 정확히 복기해보죠. 어제 3월 9일 정규장에서는 고작 0.92% 상승한 460.8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장에서는 그랬죠. 그리고 오후 4시 2분에 장마감 직후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시간의 거래가 출렁이긴 했지만 거기서도 5.45%에서 7%대 상승에 머물렀습니다. 아니 시가총액 1000억 달러짜리 대형주가 시간외에서 7% 가까이 올랐다는 건 몇십억 달러 단위가 뛴 건데 시장이 분명히 열거하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물론 의미 있는 반응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투기적인 소형 바이오텍이 데이터 하나 띄우고 주가가 2배씩 날아가는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버텍스의 본질적인 한계를 여전히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본질적인 한계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의학적인 한계부터 보죠. 방금 단백뇨 감소가 가속 승인의 대리 지표라고 하셨잖아요. 네, FDA가 인정하는 기준이니까요. 그게 말 그대로 대리를 해주는 지표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장 질환 치료제에서 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최종 목표는 장기적인 신기능 보존 효과예요. 장기적인 기능 보존이요?
소변에서 단백질 새는 걸 절반 줄인 건 확실하지만 이 약이 5년이나 10년 뒤에 환자의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정말 막아줄 수 있는가? 이건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 임상시험도 전체 605명 환자를 대상으로 앞으로 2년은 더 연구를 진행해봐야 진짜 신기능 저하를 늦추는지 확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6주차의 단백뇨를 벌써 절반이나 잡았다면 2년 뒤 최종 데이터도 당연히 이 긍정적인 추세를 따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바이오 업계에서 섣부른 낙관론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앞서 신장질환 플랫폼 기업으로의 완벽한 전환이라고 하셨는데 실적 전망을 보면 버텍스는 여전히 난코성 섬유증, 즉 CF라는 한우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기업이에요. CF 비중이 현재로선 크긴 하죠. 큰 정도가 아닙니다. 버텍스가 작년 2025년에 올린 전체 매출이 10억 달러였고 올해 2026년 매출 가이던스가 대략 13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네, 수익은 잘 내고 있죠. 그런데 그중에서 BCF 제품군, 그러니까 다각화된 사업의 매출 목표는 고작 5억 달러 남짓입니다. 전체 매출의 약 4% 수준밖에 안 돼요. 실적의 96%가 여전히 기존 CF약에서 나오는데 벌써 신장질환 플랫폼 기업이라고 부르는 건 심각한 과장입니다. 현재 장부에 찍히는 숫자가 CF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원래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면서 움직이잖아요. 2024년에 버텍스가 알파인 임뮨사이언스를 49억 달러라는 거액에 인수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엄청나게 비싸게 샀다고 월가에서 말이 많았죠. 맞아요. 고작 파이프라인 하나 가져오려고 현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써내렸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52% 단백뇨 감소 성공으로 그 49억 달러 M&A가 완전히 신의 한 수였음이 증명된 겁니다. 경영진의 판단이 헛돈을 쓴 건 아니었다는 첫 단추를 꿰었다 정도로는 볼 수 있겠네요. 단순한 첫 단추가 아니죠. 버텍스한테는 항상 꼬리표가 붙어 있었잖아요. CF 시장을 독점해서 돈은 잘 벌지만 더 이상 확장할 곳이 없는 회사다. 이런 꼬리표요. 시장에서 항상 지적받던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이었죠. 바로 그겁니다. 그 할인율이 마침내 제거되고 멀티플 자체가 확 뛰어오르는 리레이팅의 순간을 맞이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포베타 시셉트는 그냥 IgA 신증 하나로 끝날 단일 약물이 절대 아닙니다. 적응증 확장을 염두에 두시는 거군요. 네, PMN 같은 다른 비세포맥의 질환으로 파일을 무한히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 이너 프로덕트, 잠재력이 엄청납니다. 게다가 버텍스 무기고에는 APOR 유전자 변이를 타겟으로 하는 소분제 약물, 이낙사플린, 그리고 ADP, KD를 겨냥한 VX407도 대기 중이에요. 파이프라인은 꽤 다양하게 갖춰져 있죠. 전부 작용 기전이 다른 무기들입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거대한 신장질환 프랜차이즈의 시작점이라는 뜻이에요. 경쟁 약물인 베리아 와타시셉트가 45.7% 감소를 보였는데 버텍스는 52% 감소를 찍었잖아요. 완벽한 상위권 경쟁력을 입증한 겁니다. 지금 경쟁 약물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바로 거기서부터가 버텍스가 마주한 진정한 가시밭길입니다. 이 IgA 신증 시장은 아무도 없는 빈집이 아니거든요. 바른 약들이 있긴 하죠. 이미 오츠카의 보이작트, 노바티스의 파발타, 트레비어의 필스파리, 칼레디타스의 타페오 같은 약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환자와 의사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이미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약효가 훨씬 뛰어나면 시장 점유율을 금방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아주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경쟁 약물들 상당수는 환자가 물이랑 먹으면 되는 경구제예요. 반면에 포베타시세트는 4주에 한 번씩 피하 주사로 찔러 넣어야 하는 주사제예요. 주사제가 좀 번거롭긴 하겠지만 4주에 한 번이면 괜찮지 않나요? 아침에 알약 하나 삼키는 거랑 병원 가거나 집에서 직접 반을 찌르는 건 편의성이나 심리적 장벽이 완전히 다릅니다. 게다가 비싼 주사제에 대해 보험급여가 얼마나 원활하게 적용될지도 거대한 상업화 장벽이고요. 보험사들 설득하는 과정이 만만치는 않겠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작년 2025년 8월에 비마약성 통증 프로그램 개별 전격 중단하면서 주가가 엄청 출렁였던 흑역사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BCF 확장이 항상 매끄러웠던 건 아니라는 뼈아픈 교훈이죠. 그건 확실히 시장에 큰 실망을 안겨주긴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한국 투자자분들을 위한 뼈아픈 현실 체크를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보통 한국의 환자가 많아지고 한국 병원에서 처방이 늘면 버텍스 글로벌 매출도 오를 거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국이나 일본에서 약이 많이 팔리면 버텍스가 돈을 버는 구조일 텐데요. 거기가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버텍스가 작년 2025년에 일본 오노약품공업과 계약을 맺고 한국과 일본 판권을 아예 오너 측에 다 넘겨버렸습니다. 아, 직접 판매가 아니라 아시아 판권을 아웃라이센싱 했군요. 맞습니다. 버텍스는 선급금 2,060만 달러를 챙기고 향후 마일스톤이랑 로열티만 받는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 대학병원에서 아무리 폭발적으로 처방돼도 그 금액 100%가 버텍스 직접 매출로 안 찍힙니다. 로열티 수준으로만 들어오겠네요. 네, 한국 투자자분들은 뉴스에서 느끼는 체감 처방량과 실제 버텍스 재무제표에 찍히는 숫자의 괴리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한국 병원에 약이 깔렸으니 버텍스 주식도 대박 나겠지 하는 기대감은 진짜 조심하셔야 해요. 듣고 보니까 확실히 상호파 장벽이나 경쟁 상황, 판권 구조 같은 차가운 현실의 벽도 무시할 수는 없겠네요. 주사제의 불리함이나 2년 후 장기 데이터 확인 같은 제약들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무조건 낙관하기엔 넘어야 할 산이 꽤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어제 보여준 52% 단백뇨 감소라는 임상 데이터가 이 거대 기업의 잠재력을 증명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새로운 먹거리를 향한 방향키는 아주 정확히 잡은 거 아닐까요? 저도 이번 데이터가 가진 의학적 가치나 전략적 의미 자체를 깎아내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49억 달러 M&A의 타당성을 훌륭하게 입증한 결과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나눈 의견을 종합해 볼까요? 네, 정리해 주시죠. 어제 데이터만 보고 버텍스를 지금 당장 이미 완성된 완벽한 플랫폼 회사라고 부르는 건 앞서간 과장입니다. 그보다는 실적의 96%를 책임지는 CF라는 현금 창출기를 바탕으로 신장질환 프랜차이즈라는 새로운 건물을 한참 공들여 짓고 있는 거대한 공사 현장으로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겁니다. 공들여 짓고 있는 거대한 공사 현장, 지금 상황을 설명하기에 아주 찰떡인 비유네요. 그럼 앞으로 이 공사 현장에서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3월 말에 BLA 제출이 무사히 완료되는지, 그리고 FDA가 우선 심사를 부여해서 6개월로 심사 기간을 확 줄여주는지를 봐야 합니다. 단기적인 마일스톤이네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에 나올 이낙사플린의 후속 데이터가 이 기업의 진짜 정착성과 프랜차이즈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확인한 눈부신 임상 성공은 영광스러운 마무리가 아니라 새롭고 험난한 다가커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네요. 여러분, 오늘 저희 대화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투자자분들 생각이 꽤 많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도발적인 생각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번 임상 결과로 버텍스의 49억 달러 인수가 완벽한 신의 한 수였다는 게 증명됐다면 과연 현금 잔뜩 쌓아둔 다른 거대 제약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 업계 전체의 움직임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중소형 바이오텍들을 선점하기 위한 거대한 M&A 싹쓸이 시무링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이 1,000억 달러 거인의 실험이 주식시장의 서사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흥미진진한 행보를 여러분의 투자 노트에 꼭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투자 참고용으로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딥사이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